이걸 못 찍으면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될 게 분명하다. 평생 싸구려 감독이라고 멸시받고 괴로워하겠지. 감독님, 우리 다 끌려가 진짜. 그 체제 이런 거 아니야 임마. 왜 도망가? 어이 김 부장. 걸장이 나올 것 같아. 걸작을 왜 만들어요? 그냥 하던 거 하세요. 세트 철거하기로 했는데. 일단 찍으세요. 그래도 돼. 다 바뀌었어. 이걸 어떻게 하루에 다 찍어? 하루요? 하루에 뭐 찍죠. 이틀은 찍어야지. 나 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어떡해? 숨 막히는 암투가 벌어지고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 저 너무 힘들어요. 힘을 내보자 유리마. 김 감독 어디 있어? 꼬라지가 왜 이래? 시나리오가 좀 가혹합니다. 모두 다 방해만 합니다. 아, 저 이름인데요. 자. 세트장을 폐쇄시켜. 나 있다는 게 아니. 김 감독 현장은 막장의 콩가루야. 먼저 송강호 씨, 네, 김지훈 감독님을 비롯해서 박찬욱, 봉준호 감독님 등 정말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들의 페르소나로 항상 영감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걸작을 만들고자 하는 감독 김열 감독 어떤 인물인가요? 앞서 말씀하신 그 두 분이 VIP 시사 때 오신다고 지금 막 오고 싶다고 막 묻자고 그랬어요.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너무 기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 모이는 거잖아요. 김열 감독을 보기 위해서 어떤 인물인가요, 김열? 그래서 그 영화 이제 그 이 내용이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욕망을 너무나 유쾌하고 재미있고 정말 충돌과 갈등과 그 속에서 또 어떤 뭐랄까 어떤 탄성이 나오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똘똘 뭉쳐진 그런 영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제가 맡은 김열이라는 인물도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내적인 어떤 그 욕망이 있죠. 걸작을 만들고 싶은 예술가로서의 어떤 욕망, 막 재능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분출을 못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어떤 모습 중에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번에는 그 감독이라는 역할로 결말을 바꾸면 그 걸작을 만들겠다는 그 욕망을 표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카메라 뒤에 있는 감독 역할을 맡으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앞에만 있다가 뒤에 있으니까 좀 편안하고 지시만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아주 재밌게 찍었습니다. 이번에 감독 역할 처음이신데 혹시 김지훈 감독님 어떤 팁을 좀 주셨나요? 아니요, 전혀 뭐 제가 늘 꿈꿔왔던 게 이제 감독이니까 막 감독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신나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김지훈 감독님 어떠셨어요? 근데 뭐 그 강호 씨는 사실은 만약에 현장에서 감독이 부재한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만큼 이제 전체를 다 관장하고 아우르고 디테일까지 큰 그림서부터 디테일까지 다 그 포착하고 챙기는 어떤 그런 배우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 뭐 감독 역을 맡겼고 근데 감독 아까 이제 지시만 한다 그랬는데 그게 되게 정말 고독한 결정에서 나오는 지시거든요. 네. 지시라기보다는 하소연에 가깝죠 사실은. 하여튼 뭐 근데 하여튼 뭐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해주셨어요. 송강호 씨를 너무나 믿고 부재가 있더라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 줄 분이지만 한 번도 부재는 없었죠.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캐릭터 포스터를 지금 이제 포스터 2장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뿔테 안경, 곱슬머리 등 김 감독의 굉장히 아이코닉한 모습이 돋보이는데 근데 흑백과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 나뉜 이유 좀 여쭐까요, 감독님? 그 70년대 배경이고 70
80년대 배경이고 그리고 그 영화가 다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치정 멜로였다가 김 감독이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좀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결말을 바꾸려면 앞에서부터 내용을 좀 바꿔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치정 멜로였다가 갑자기 스릴러로 변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또 재난극처럼 바뀌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호러 괴기물처럼 바뀌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흑백 영화, 흑백 필름의 어떤 질감이 주는 어떤 그런 으스스한 맛, 그리고 이제 70년대 클래식 영화를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뭐 사실은 70년대도 칼라 영화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지만은 장르적인 특성 그리고 70년대를 좀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고전 영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의미에서 흑백 영화 속 영화를 흑백 영화로 이제 만들었죠.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 영화 속의 영화 거미집이 흑백으로 과연 어떻게 표현됐을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출연하는 작품마다 연기의 또 절정을 보여주는 배우죠. 임수정 씨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배우 이민자 역을 맡으셨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네, 여기 이제 김열 감독님이 연출을 하는 영화 속 영화에 호세 오정세 씨가 맡은 호세 역할? 저는 오정세라고 하는 배우. 오호세 아니고요. 예. 호세 강호세 부인 역할이에요. 근데 원래 영화 속에서는 조금 어떤 뭐 남편의 외도에도 좀 순정적인 그런 여성으로 나오는데 바뀐 시나리오에서부터는 완전히 캐릭터가 변하죠. 그래서 조금 더 주체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캐릭터이고요. 김지웅 감독님께서 제게 그 베테랑 배우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베테랑 배우답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민자는 내내 그 어떤 혼란한 어떤 상황에 급변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좀 차분하게 자기가 할 것들을 이제 베테랑 배우답게 연기에 임하는, 좀 진지하게 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임수정 씨가 말씀하실 때 정말 여유와 관록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임수정 씨 사실 영화 속에서 영화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 도전이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저에게도 이런 구성은 처음이었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도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작품 속에서도 제 실제 직업인 배우 역을 연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큰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영화 속과 안팎의 영화 속 영화의 안팎에서 당연히 이렇게 함께한 좋은 훌륭한 배우분들 덕분에 연기 호흡은 크게 어떤 고민 없이 즐겁게 정말 놀면서 함께 연기를 호흡을 맞춰서 정말 재미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현장을 즐겼다는 임수정 씨의 대답이 더욱더 그 역할을 기대하게 만드네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정세 씨. 정말 위트와 매력을 가진 바람둥이 톱스타 강호세 역할을 맡았는데, 강호세 어떤 캐릭터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본인과의 싱크로율은 어떻게 됐는지. 예. 바람둥이 톱스타 강호세 역할. 호세는 사랑이 많은 캐릭터. 네, 지나치게 많은 캐릭터. 예, 그래서 좀 혼나야 되는 캐릭터. 그래서 극 중에 잘 혼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혼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던 캐릭터입니다. 본인과의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한 10%? 100% 아닌가요? 지금 박강호 씨가 100% 아니냐고. 왜냐면 그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했을 것 같은데 10%는 왜 주신 거예요? 쟤도 배우고 저도 배우고. 네. 직업 때문에. 네. 나머지는 다 다르다.
예. 아니 그 바람둥이 톱스타 역할을 굉장히 즐기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을 내가 언제 또 해보나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일단은 캐릭터에 대한 재미보다 현장에 대한 재미가 저는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여러 가지 진한 색깔의 캐릭터들이 많은데 저 호세라는 인물도 색깔이 그렇게 강하지만 이 안에서 같이 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적인 모습이 주는 힘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구렛나룻이라든지 뭐 헤어스타일, 화려한 의상. 예, 처음에 구렛나루를 붙였을 때 되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막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저게 없으면 좀 옷을 하나 안 입은 느낌에 그래서 되게 제가 봐도 좀 잘 어울리는 구렛나루였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저 기자님들 왼쪽 사진은 정말 그 70년대에 그 정말 가장 유명한 배우가 딱 사진 찍힌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닌가요? 아 정말 일하시는 일하시- 분이시잖아요. 아, 일하시잖아요. 예.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앞서서 이제 두 분이 다 그 거미집안의 주연 배우 연기를 하셨다면 이분은 제작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재정 담당 신미도 역을 맡았죠. 우리 전여빈 씨 후계자라고요. 네, 저는 1900 이제 극 안에서 영화 거미집 안에서 1970년대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영화 제작사여 신성필름의 정말 유일한 후계자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배우분들과는 달리 그리고 감독님과는 달리 어쨌든 스텝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거미집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유일무이하게 김열 감독님을 지지하고 믿어주고 그를 위해서 아주 달려나가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달려가는 길의 모양새가 그렇게 아주 바른 길처럼 쭉 뻗어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갈짓자를 그리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막 다 쏟아붓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여일 감독의 유일한 지원군이에요. 정말 믿고 지원해주는 그런 인물인데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셨나요? 그러면 우선 이제 미도라는 친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에너지가 느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에너지는 어떤 온도로도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선배님들과 주고받는 연기에서의 어떤 호흡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긴박함이라던가 충돌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이렇게 좀 막 내어보자, 꺼내보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도라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냥 마구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거미집에서 전여빈 씨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미도로서의 모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도로서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네. 아 너무 기대됩니다. 그 투혼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전여빈 씨의 대답을 들었고 임수정 씨가 베테랑 배우 역할을 맡았다면 우리 정수정 씨는 떠오르는 스타 한유림 역으로 분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네, 한유림은 70년대의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배우고 좀 겉으로 보면 여우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징징거린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소녀 같은 면도 있고 또 자기 할 일은 또 하는 책임감이 있는 친구고 또 이제 모든 캐릭터들과 만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다르게 캐릭터들을 대해서 그런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다채로운 모습이 보여지는데 실제로도 막내고 또 그리고 어린 시절에 해외에서 보냈던 만큼 사실 70년대 배우나 그 시대 말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그 70년대 말투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이제 대본 리딩 감독님을 1대1로 하게 됐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70년대 말투로 연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감독님 네. 연기 잘하는 감독님으로 유명하세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살짝 멘붕이 왔지만 바로 이제 흡수하고 네, 연습 열심히 하고 되게 최대한 그런 그 시대 때 영화나 뭐 클립들 보면서 말투랑 이런 분위기를 좀 따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얼마나 정수정 씨가 노력을 많이 했는지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메인 예고편을 보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고 지금 보면 임수정 씨랑 오정세 씨 그리고 정수정 씨가 영화 속의 영화에 출연하는 새 배우분들인 거죠? 맞습니다.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연기가 얼마나 자연스러웠으면 저는 내가 지금 70년대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버렸지 뭡니까? 자, 세 분 어떻게 자신이 한 대사 중에 지금 기억나는 대사가 있을까요? 오정세 씨 기억나는 대사가 있다면 하나 해주시겠어요? 너무 여러 개인가요? 아이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나 너무 자연스럽지 뭐예요. 임수정 씨는 떠오르는 대사가 있나요? 어머니.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러시나요? 이렇게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다면 정수정 씨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다는데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냥 네, 괜찮아요. 너무 멋집니다. 지금 보니까 전여빈 씨도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표정인데요. 전여빈 씨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어? 어떡하지? 나옵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서 감독이 좋아. 감독 역할이 진짜 마음에 들어. 그래, 감독님 지금 보시니까 우리 배우분들 어때요? 영화 속에 보면은 너무 잘하는데 조금 긴장을 해서 그런지 좀 그렇네요.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급작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 영화 속에 보면은 이제 70년대 네. 말투 배우들의 말투니까 아무래도 좀 처음에는 좀 낯선 느낌이 어색할 수 있죠. 네, 근데 아주 영화 속 영화 연기하는 배우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감칠맛 나게 맞아요. 잘해 주셨습니다. 그 연기는 직접 영화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수영 씨가 이제 70년대 연기 대사 톤으로 해달라서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다이얼로 돌리는 전화기가 나와요. 이제 그걸 돌리는 장면에서 몇 번을 돌려요? 이렇게 물어서 75국에 1547을 돌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75를 이렇게 돌리고 나서 9은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문자로 불러야 되는 거죠. 9을 모르는 세대구나. 모르시죠. 네.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배우한테 내가 70년대 연기를 한 시기에 어떤 스타일의 연기를 주문했었구나. 그냥 보자마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감독님 많이 놀라셨구나. 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1970년대로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온 느낌인데 영화 속에서 직접 그 시대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기대 포인트가 있지만 드디어 수정과 수정이 만났다. 임수정과 정수정, 크리스탈과 크리스탈. 어땠나요, 정수정 씨? 선배 임수정 씨를 드디어 만났는데. 저는 이제 언니를 처음 알게 된 건 이제 사석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알게 됐는데 그때 이미 신기했지만 같이 작품을 언젠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바로 다음 해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이제 소식 듣자마자 언니한테 문자해서 언니 어떡해 막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문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너무 현장에서 편하고 재밌었고 좋았어요. 임수정 씨는요? 네, 저도 늘 쭉
수정 씨가 음악 활동할 때부터 가장 좋아하고 이렇게 팬으로서 또 한 명의 팬으로서 보고 있었는데 연기했는 모습은 작품 속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은 배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미집에서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지는 사실은 상상 기대 이상이어서 사실 너무 사실 진짜 제 감독님이 정수정 알아? 수정? 네! 유리미를 수정이가 하게 될 거라고 감독님 딱 말씀하셔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아!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진짜 신나게 재밌게 꽁냥꽁냥 거리면서 극 중에서는 조금 이렇게 대립되는 인물이긴 한데요. 저희끼리는 너무 사이좋게 재밌게 놀듯이 잘 촬영했습니다. 네, 정말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그 현장으로 지금부터 떠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함께 공존하고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앙상블 영화 거미집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거미집 탄생기 영상 만나보시죠. 그 마치 1970년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과 저와 모두가 함께 들어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배우분들과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들의 그 열기와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감독님이 감독으로서 감독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영화를 이번에 만드신 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뭘까요? 거미집에 있어서. 거미집 원작을 이제 보고 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앙상블 연기, 앙상블 코미디. 그러니까 앙상블 코미디가 정말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재밌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티키타카의 대사들이 진짜 난무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우들, 내가 아는 배우들 중에서 가장 대사를 가지고 잘 놀 줄 아는,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배우들을 섭외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딕션이 좋아야 되잖아요. 딕션은 사실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어떤 정확성과 유창함인데 또랑또랑 잘 들리는 소리로 유창함, 그러니까 막힘없이 막 잘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딕션의 천재들, 딕션의 장인들을 모셔오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아주 작은 그 스몰 액팅서부터 큰 액팅까지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데서 나오는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어떤 재미들, 이런 것을 가장 그런 앙상블 코미디를 한번 한국에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졌었고요. 근데 그것이 잘 표현이 됐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소재, 또 독특한 재미, 그리고 색다른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화이면서 또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을 다루는 부분에서 강렬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와 그것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배우들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들 섭외에 가장 큰 몫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게 가장 큰 내가 할 미션 중에 가장 큰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앙상블 코미디의 어떤 그 배우들의 어떤 위력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 지금 감독님 이야기 듣는데 그 앙상블 코미디에 새로운 장을 열어준 우리 배우분들의 탄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지훈 감독님이 선택한 딕션 장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3개월 동안 정말 동거동락하면서 그 거미집 촬영을 하시면서 정말 그 촬영 현장 속에서 너무 또 하나의 장면,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서 너무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송강호 씨부터 지금 옆에 계시는 배우 임수정 씨에 대한 첫인상과 호흡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늘 팬이었고 같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런 어떤
배우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다 처음 만나게 됐는데 너무 저는 설레였고, 그래서 촬영 아까 보셔서 신성필름 바로 밖에 이제 정자가 있는데 거기 나와서 좀 쉬고 이럴 때 제가 그때 우리 미도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가 예전 한 20년 전에 그 앙상블을 아주 연기를 하면서 즐기고 되게 좋았던 그런 작품들이 자꾸 떠오른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살인의 추억과 JSA를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감독님이 조용한 가족, 반치광을 하실 때의 그 뭐랄까 좀 놀라운 어떤 감각적이고 스타일. 허를 지르는 스타일과 이렇게 그런 어떤 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살인의 추억 JSA 할 때 배우들과 그 호흡을 맞췄던 그때의 그 쾌감, 그때 쾌감이 그런 느껴진다. 느낌을 거미집을 촬영할 때 똑같이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영화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예. 촬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영화 속에 고스란히 그 즐거움과 경쾌함과 그리고 유쾌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임수정 씨에 대한 첫인상과 호흡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수정 씨요? 지금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예. 일단 송강호 씨는 임수정 씨. 예. 임수정 씨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베테랑다운 베테랑 배우죠. 예. 그리고 숱한 명연기를 많이 보여주셨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 극중 역할도 너무 훌륭했지만 같이 이번에 처음 했죠, 그죠? 우리 작업. 네. 되게 좋았죠. 네. 지금 또 호흡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호흡이죠, 뭐. 예. 자, 그렇다면 임수정 씨는 대답할 수 없고 오정세 씨에 대한 첫인상과 호흡. 제가 예. 네. 늘 함께 또 작업을 하고 싶었던 배우고요. 였고요. 근데 극 중에서 조금 약간 뭐 부부이기는 하나 그렇게 뭐 사이가 이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어서 근데 저희는 변호님이 컷만 하면은 저희가 꽁냥꽁냥 거리면서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아서 사실 이제 저희 영화가 배우들이 이제 앙상블 영화다 보니까 저는 이제 송강호 선배님과도 그렇고 이제 여기 계시는 전시 오빠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배우들과 호흡을 그렇게 길게 쭉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영화의 구성 특성상. 그래서 또 다른 작품에서 계속 만나고 싶은 그런 배우입니다. 너무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춰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오정세 씨, 전효빈 씨의 첫인상과 호흡 어땠나요? 미도가 등장할 때의 걸음걸이가 저는 기억에 남는데 저렇게 걷는다고? 뭐 이렇게 캐릭터가 그냥 정확하게 보였고 그냥 신선했고 신났어요. 걸음걸이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같이 연기했던 호흡은 저희가 있었나요? 저희가 이렇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있지? 자, 호흡을 지금 맞추시는 중이세요? 맞춰보려고 하는 예, 중에 지금이라도 맞추면 되죠. 예. 기억하는 자와 기억을 잃은 자. 자, 연기적인 거가 어땠나요? 저는 그냥 어떤 주고받고의 호흡보다는 그냥 미도의 신선함이 저한테는 되게 강렬했던 것 그게 같아요. 너무 강렬했던 네. 첫인상 자체가. 네. 예. 좋습니다. 전효빈 씨, 네. 두 분이 이제 오늘 제작 보고에 끝나고 대화를 나누시고 전효빈 씨는 우리 정수정 씨 첫인상과 호흡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저 학창 시절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정수정 마음에 안 품은 여자 없다. 네. 그런 말이. 네. 그만큼 FX의 크리스탈로 제 또래 친구들 정말 많이 사랑하고 맞아요. 저도 네.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되게 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설레었었고, 아니나 다를까 만났는데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되게 차가운 도시의 여자 혹은 정말 고양이 중에 고양이 같은 어떤 느낌을 풍기잖아요. 근데 정말 살갑고, 근데 살가운 것보다 저는 더 반했던 건 연기에 대한 열정이 너무 높고, 열정도 높은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실력, 재능조차도 너무 빛나서 그걸 바라보는 게 되게 행복했고 같이 작업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마음에 품겠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정수정 씨, 송강호 씨의 첫인상과 호흡 어땠나요? 돌아왔어요. 아, 이렇게 돌아오면. 네. 감독님 말씀인데. 궁금해. 누구? 송강호 씨, 왜냐면 그 안에서 앙상블을 맞추셨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누구나 호흡을 맞추고 싶은 그쵸. 선생님이시니까 저 또한 그랬고 엄청 긴장했어요. 사실 대본 리딩 하기 전부터도 나 틀리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했는데 처음부터 정말 이제 너무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칭찬도 아낌없이 해주시고 그래서 네, 정말 저는 약간 반전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정수정 씨 그 작은 영화 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수 출신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배우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계단을 밟아오는 그 성실함과 열정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애비규환 작품 얘기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잘 봤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정수정 씨가 이렇게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됐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아주 앞으로 더 한국 영화계에 정말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고 정말 기대가 큰 배우입니다. 아, 정말 훈훈합니다. 이렇게 선후배가 함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첫인상과 호흡에 대해서 아주 훈훈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또 오정세 씨는 송강호 씨랑 거미집으로 만나기 이전에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 친구 어디서 데려왔어라는 이야기를 오정세 씨가 듣고 하루 종일 배가 불렀다는 후문이 있어요. 맞습니까, 오정세 씨? 예. 예,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전에 어떤 영화 현장에서 저는 이제 한신 나오는 단역 배우였고 선배님이 이제 메인 주인공이었었는데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한신을 같이 송강호 배우님이랑 주고받는 거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와 그런 걸로 꽉 차서 연기를 하고 왔는데, 많이 또 긴장도 하면서 부족하게 연기를 하고 왔는데, 이제 나중에 그 감독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셨던 선배님 저 친구 어디서 데려왔어요?를 이제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 오면서 너무 배가 부른 어떤 꽉 찬 포만감. 그 영화가 17년 전에 우아한 세계. 우아한 세계. 너무 잘해가지고 한신 트럭 운전사였죠, 그죠? 야채 장을. 그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막 감독님한테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 장면이 다 통째로 편집입니다. 영화 속 보면은 그 장면이 없어요. 저도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제 거미집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다시 살아났죠. 네, 기억 속에서. 근데 기억이 나시던가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편집했다고 하니까 잠깐 드는 생각이, 저 친구 어디서 데려왔어? 이거. 그거를 혼자 잘못 이해했나라는 생각이 문득 왜 편집이 됐지? 저 친구 어디서 데리고 왔어? 이거였나? 친구 어디서 데리고 왔어? 이거였나? 예. 저는 편집권이 없어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지금은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이야기만 들어도 앙상블이 얼마나 좋았는지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인데, 사실 배우분들의 앙상블도 앙상블이지만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앙상블도 단편까지 치면은 6편째, 그리고 거미집으로 장편 5번째 만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송강호에게 김지훈이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김지훈 감독님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장르적인 어떤 변주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영화에 대한 어떤 갈증을 많이 풀어주신, 그래서 어떤 장르든 김지훈 감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영화의 문법, 창의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즐기고 또 정말 놀라워했던 그런 한 25년의 어떤 25년, 27년 뭐 이 정도의 어떤 세월인데 저는 다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그 중에서도 초창기 때 이제 그 김지훈 감독 조용한 가족하고 반치광을 그때 했었잖아요. 한 25년 전에. 정말 새로웠죠. 예. 그때 그 독보적인 감각, 창의력 이런 것들이 가장 닮은 영화가 거미집이다. 아닌가. 그래서 너무 반갑고, 예, 그래서 김지훈은 나에게 거미집이다. 그 거미줄 헤어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고 욕망의 덩어리다. 그곳에 한번 발을 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렇죠. 매력적인 남자. 자, 그렇다면 김지훈에게 송강호란? 거미집이다. 저한테 대체 불가한 유일무이한 배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제 영화를 어떻게 완성을 시키냐면은 무슨 한 씬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다 찍고 난 다음에 뭔가 씬이 완결되는 느낌이 없고 허전한 거예요. 이게 다 찍은가? 찍고 콘티 보면서 다 찍었네. 근데 뭐가 이렇게 완결되는 느낌이 안 들어서 야 그냥 강호 씨 클로즈업 하나 찍어오자. 딱 찍고 붙여놓으니까 씬이 이렇게 완성된다는 느낌에 그런 정말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나에게 송강호란 완성이다. 구세주의고. 구세주이고 완성이다. 너무 훈훈합니다. 그런가 하면 임수정 씨와는 장하웅년 이후에 또 오랜만에 만났어요. 수정 씨 어땠어요? 네, 장하은연이 올해가 정말 이렇게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올해가 장하은연을 개봉한 지 20년이 된 해예요. 20주년이 된 해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거미집으로 저는 장하은연은 뭐 제게 있어서는 저라는 배우를 저라는 배우의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작품이기 때문에 뭐 나열을 하려면 뭐 정말 하루 종일 걸릴 정도인데요. 그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또 감독님과도 감독님의 작품 세계에 또 한 명의 어떤 배우로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늘 고대해 왔었죠. 근데 이렇게 거미집으로 함께 또 올해 관객분들께 작품을 보일 수 있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특별한 해이고요. 그때도 장하은연을 통해서 막 시작하는 배우였는데 20년이 지나서 제게 이제 베테랑 배우 역할을 제안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전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작품에 참여해서 이렇게 훌륭한 배우분들하고 즐겁게 촬영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감독님도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임수정 씨를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이제 발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원석을 발견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것은 그 뒤에 장하홍님보다 훨씬 더 좋은 연기들을 정말 베테랑 연기자로 한국 최고의 여배우 군 어떤 일가를 이루는 배우로 거듭 변모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어서 너무나 그 발견했다라는 뭐 혼자 생각이지만 발견했다는 어떤 흐뭇한 마음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수정 씨랑 언젠가 다시 한번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처음 만난 한 20년 만에 또 이렇게 거미집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고 아까 수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베테랑 연기자가 필요했는데 베테랑 연기자가 되어 있는 수정 씨를 발견해서 이제 두 번을 발견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두 번을 발견했다. 좋습니다. 그 오정세 씨와 전여빈 씨, 정수정 씨는 감독님과 처음 사실 여빈 씨는 촬영한 적이 있지만 짧게 만나다가 이번에 제대로 또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오정세 씨,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정세 씨 어떠셨어요? 처음 호흡. 네,
1대1 리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대1 리딩을 많이 했고 하면서 정말 연기를 잘하시는구나를 느꼈고,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 일어나서 연기하는 것보다 앉아서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리딩할 때는 사실은 배우들은 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갖고 초안에 리딩할 때 되게 주저주저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시간인데 감독님께서 대사를 쳐주시는데 그냥 왜 이렇게 주저해? 남 믿고 따라와. 뭐 이런 느낌의 어떤 믿음. 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주저없이 잘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민 씨는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지훈 감독님께서 말씀이 많으시진 않으세요. 꽤 과묵하신데요. 근데 그 과묵함 속에서도 현장에서 배우들을 향한,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스태프들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느껴져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시는 분이었고, 이제 연기 디렉팅에 있어서만큼은 감독님이 이제 언어를 아주 잘 사용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에게 이제 던져주시는 낱말들이 제가 맡은 신미도라는 인물이 거미집이라는 작품 안에서 좀 더 극 안에, 그러니까 땅에 발을 붙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서들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에너지를 키운다고 들떠 있을 것 같을 때 좀 더 생생하게 이 사람이 진짜 뭔가 삶이 되고 인물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계속 던져주셔서, 만약에 제가 미도를 잘 해냈다면 그거는 감독님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마치 감독님 생일 분위기입니다. 지금 정수정 씨 네. 어땠나요?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셨는데. 감독님. 저는 감독님 또한 제가 이제 현장 나가기 전에 항상 긴장을 했었는데, 원하시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캐릭터의 말투나 어떤 연기적인 것들이 정말 명확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디렉션을 주시면 제가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따라갈 수 있게끔 뭔가 리드를 해주셔서 저는 현장이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배우들을 편하게 해주면 사실 그 100% 이상의 200%의 연기가 펼쳐질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감독님 아까 저희가 그 영상을 통해서, 제작기 영상을 통해서 이미 프로덕션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프로덕션이 이제 연기를 내가 70년대에 딱 와있다라는 느낌을 준 것처럼 음악 또한 굉장히 큰 요소였을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힌트 좀 마지막으로 주시죠. 네, 이제 그 70년대 배경이니까 70년대의 모두를 보여주기 위해서 70년대 그 나왔던 히트했던 곡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했던 노래들을 선별을 했고요. 한국에 이제 모던 락이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으셨던 그 신중현 그 사단의 김추자 씨 선생님, 그리고 장현 선생님의 그 베스트 곡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70년대 약간 중후반에 나왔던 노래인데, 그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또 했었지. 이 영화도, 이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 70년대를 그 70년대에 어떤 경쾌하고 또 신나고 그러한 어떤 시대상들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그 또 영화 속에서 잘 이렇게 녹여내지는 그런 곡들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김추자 씨의 나무님이 떨어져서, 장현 씨 미련, 사랑과 평화 한동안 뜸했었지, 이렇게 한국 곡들이 나오고, 또 이제 웬스데이 차일드라는 어떤 고전 명곡과, 그리고 프랑스 곡인데 지금 프랑스 발음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프랑스 곡 또한 아주 되게 하이라이트.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기대되잖아요. 프랑스 곡 어떤 겁니까? 까먹었어요, 사실. 되게 진짜 발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잘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명곡이겠죠, 예. 네,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되게 경쾌한 곡인데
또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도 그 곡이 되게 약간 언밸런스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뭐 묘미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음악 또한 만나보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무대에서 많은 이야기가 이미 나왔는데요. 거미집에 대한 궁금증 혹시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이제 팬데믹 이후로 이제 영화를 거미집을 만들게 됐고 아마 이제 저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상황이 한국 영화 상황에 대해서 뭐 표면적으로는 어떠한 그런 그 근심과 걱정, 전망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도 고민했을 테고 또 성찰적인 면에서 도대체 영화라는 무엇인가라고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계기도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거미집을 만들 때 영화란 무엇이고 영화는 관객들한테 어떤 유형과 즐거움을 줘야 되고 어떤 의미로 남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거미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미집을 만들면서 그냥 식상한 소재 뭐 또 어디서 본 것 같은 얘기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많이 지치고 많이 식상해졌을 텐데 거미집은 좀 더 과감하게 새로운 재미 또 색다른 맛 마치 특별한 파티 같은 영화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 호황이었던 시절에 여러 영화들이 각기 어떤 생김새로 관객들을 호응을 받고 끌어들였던 것처럼 그런 영화들 다시 영화를 생각하면서 만든 영화가 거미집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한테도 그래도 관객분들한테도 또 새로운 영화의 재미를 부여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처음 칸에 간 우리 배우분들 중에 어떤 분이 좀 대표로 임수정 씨 12분 박수를 네. 받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사실 칸 영화제 영화도 한국 영화로 저희가 배우로서 이렇게 칸 영화제에서 영화를 선보인다는 것 자체는 정말 너무나도 큰 영광이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모두 함께 크게 공감하고 느끼는 바도 정말 많았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그 12분의 기립박수가 그 이번 칸 영화제에서 가장 긴 축하드립니다. 예. 시간이었고요. 그 기립박수를 받은 작품이 저희 영화 거미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와. 너무 영광이었었어요. 그 12분 동안 오정세 씨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긴장도 많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동료 배우 선배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긴장도 안 되고 그냥 어디 소풍 온 아이 마냥 그냥 즐겁게 했다고 신나고, 봐요. 네. 정말 그래서 축제. 이 자리에서 그 12번 그 기립박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 기사에 그 12분 기립박수 터지는 가운데 네. 김지훈 감독이 눈물을 글썽 이런 기사. 저 그 기사 봤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얼굴을 손으로 틀어막고 막 그래서 더 운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이거 언제까지 이 박수가 있어야 되라고 지금 되물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게 제가 울컥이 좋았어요. 근데 울컥도 했어요. 네. 울컥한 걸로 마무리 주실 거죠? 그때 벅차셨죠? 벅찼죠. 네. 저는 옆에서 눈물도 본 것 같아요. 눈물 보셨죠? 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 안광이니까 안광.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한상범 기자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이 거미집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분들께 관람 포인트, 관전 포인트를 포함한 끝인사를 김지훈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뭐 똑같은 영화 천편일률적인 영화에 식사하고 지치신 분들에게 아주 색다르고 특별하고 새로운 영화적 즐거움을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여기 계신 그 찐 앙상블 연기를 보실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석 때 많이 와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아주 즐겁게 흥겹게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감사합니다. 네, 송강호 씨. 네, 그 영화를 이제 보면은 다양한 즐거움이 각각의 영화마다 다 다른데 공포 영화는 또
무서워하는 게 또 그 즐거움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저희 영화는 되게 유쾌하고 이런 또 웃음이 있고 정말 가족들하고 같이 보면서 영화 얘기도 할 수 있고 즐기고 유쾌한 감정으로 그걸 또 생각도 돼요. 예, 또 그냥 소비되는 그 휘발성이 강한 그런 코미디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또 생각도 할 수 있는 영화 속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그 가족들하고 같이 봐도 정말 좋을 영화 그리고 유쾌한 영화, 재밌는 영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수정 씨. 사실 영화를 다시 찍기로 한 순간부터 정말 한시 앞도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도대체가 어떻게 이 이야기가 흘러갈지 모를 좌충우돌한 소동 속에서요. 저희 이 거미집의 이제 거미집 영화에 출연한 전 배우들이 거의 대부분의 씬에 함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우들의 연기의 향연을 즐기실 수 있어요. 저희 거미집 영화는 극 안에 또 다른 70년대 영화가 등장합니다. 티켓 한 장으로 두 가지 영화의 맛을 볼 수 있는 독특한 영화이고 또 티켓 한 장으로 호러, 지정, 멜로 뭐 여러 가지 장르를 맛볼 수 있는 저의 기호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동시상영이 떠오르네요. 그죠? 동시상영 맞습니다. 자, 전여민 씨. 앞서 이제 네 선배님, 감독님과 선배님들께서 관전 포인트를 다 말씀해 주셔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요. 전에도 본 적 없으시고 이후에도 보기 어려우실 그런 영화가 바로 거미집입니다. 아마 정말 새로운 영화일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모여있는 배우들이 전에 본 적 없는 모습과 색깔로 아주 퉁퉁 튀는 앙상블을 선사할 겁니다. 네, 아마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저희 아주 좋은 영화 만들었으니까요. 꼭 보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수정 씨. 네, 저희 여기 5명 말고도 뭐 장영남 선배, 박정훈 선생님 등등 정말 너무너무 이제 네, 유명하신 그리고 좋으신 선배님들이 다 함께 연기를 했는데 그런 포인트를 이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